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제3회 베스트 에세이10 최우수 수상자의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 먼 길을 와주신 서용훈, 조은수필 발행인님, 그리고 수상자 박모니카 작가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김동식, 서수, 조헌 심사위원님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9분의 선정 작가님, 그리고 후원 이사님들께도 참으로 아쉬운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시상을 해야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여기 참석한 한 분 한 분 일당백의 축하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발행인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수필 발행인 서영훈입니다. 먼저 이 좋은 자리에 저희 회장님 계신 서정환 선생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참석을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자리가 다시 진행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서 이런 좋은 자리에 축하객들이 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대상을 수상하신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박모니카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수필은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벌써 14년간 진행된 좋은 잡지입니다. 이 잡지의 그 기본 취지가 수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문학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수필의 대중화뿐만 아니고, 격조 높은 수필을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수필에 대한 문학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수필이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수필이, 지금 3회째, 베스트 수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상이 앞으로도 지금 현재 좋은 수필 14년간 지속되었을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한번 박모니카님의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심사위원 6분을 대표해서 우리 김동식 선생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 3번째인데 참석해서 인사 말씀드릴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여기 올해 베스트 에세이 10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이제 부서에서 다 닉네임 비슷하게 해서 긍지의 상이라든지 자존의 상이라든지 그런 걸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필계에 상이 많습니다. 상이 있는데 그 상 중에 주는 사람도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른다고 보고 받는 사람도 받으면서 연고에 의해서 또 인연에 의해서 또 어떤 기여에 의해서 막 이렇게 연륜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상만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이다 라는 의미에서 긍지의 상, 또 자존의 상 이런 명칭은 실질은 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이제 이 상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얘기하고 할 적에 우리 상을 해도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뿐이지. 근데 지금 주위에 이렇게 보면 그 변화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3년 만에 우선 평판 이런 거 가끔 들어보면 다른 잡지에서도 그 상은 다른 것 같아. 좀 달라. 그 기준은 뭔가 하면 이런 물론 이 소문에 의해서 글을 선정하는 과정, 투명성 그것도 있지만은 작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작가는 진짜 상 받은 거라. 그 연대도 젊은 연대고
또 새로운 글을 쓰고 이 3년 동안 하면서 3년도 쭉 작가들 내용 보면 진짜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상을 주는 분도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줄 수 있고 받는 사람 특히 수필 쓰는 분들이 늘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은 자신감이 없어요. 소설가나 시인이나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쓴다는 게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쓴 글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표시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받으신 30분은 진짜 앞으로 수필계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사람이다. 증명이 됐다. 누구도 인정한다. 그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쓰는 사람, 더 많이 쓰는 사람, 더 열심히 쓰는 사람, 이런 이 계기를 마련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 벌써 30명씩이나 배출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또 아까 그 사장님 말씀하신 계속해서 이 상은 주어진다고 보고 더 많은 새로운 작가가 참여하고 또 수상받은 분들은 아주 긍지와 장심을 가지고 더 좋은 글을 써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자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감독 여러분의 심정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사평을 쓰신 서숙 심사위원님으로부터 심사 전반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좋은 수필 베스트 에세이 10 심사 경과와 심사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서 다 조금씩 언급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보고 읽겠습니다. 좋은 수필의 베스트 에세이 10 선정 행사도 어느덧 3회째를 맞았습니다. 베스트 에세이 10의 최대 장점은 수필의 최신 경향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자체 회원들을 거느린 여타 수필지들이 블록화의 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비해 좋은 수필은 인맥에 얽혀있지 않습니다. 참여 수필가들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발판 위에서 베스트 에세이 10에 올라온 수필가들이야말로 한국의 수필계의 앞날을 견인할 것을 자신있게 전망합니다. 또한 좋은 수필에서 그야말로 좋은 수필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평판을 얻어가는 것은 본상의 야심이랄 수 있겠습니다. 신작 수필 중에서 예선에서 올라온 33편, 33편에 대해서 6명의 심사위원이 각자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에 따라 정리된 상위 10편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작품상 한 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심사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삭과 두꺼바가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충분한 토의 끝에 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편의 수필을 대략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물독, 그 어느 날의 기억, 따배기, 내력, 마당의 4편은 지나온 시간을 회상합니다. 이 작품들은 눈물겨운 삶과 슬프고 아련한 추억에 대하여 서사의 곡진함을 풀어냅니다. 이제는 잊히고 있는, 그래서 더욱 남겨두어야 하는 소중한 우리의 가버린 시절에 대한 송가가 아련히 울려 퍼집니다. 물수리의 사냥법, 남두육성, 새로 고침 3편은 각각 물수리, 남두육성, 스마트폰의 형상화를 통해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여 펼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모색입니다. 한편 나름의 문학론이라 볼 수 있는 글쓴이의 밤이 있으며 수필 소재로는 흔하지 않은 세태고발을 유장하게 엮은 두꺼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상의 영예를 아는 삭은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존재에 대한 성찰을 보여줍니다.
그럼 심사 과정에서 각자의 작품에 대하여 나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박모니카의 삭. 매월 음력 1일에 모습을 감추는 달인 삭이라는 소재는 독자에게 성공적으로 어필합니다. 존재는 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삭에서 저자는 어떤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 존재와의 교류를 달의 모습에 공들여 대비시킵니다. 이심전심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타인을 모색하여 찾아내는 노력이 가상한데 그러한 존재의 나타남과 가려짐에 대한 하이데거식의 접근 방식은 잠옷 심오한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서술은 수평적 생각, 달의 변덕, 슬픔의 자국이 있는 사람 등의 탁월한 표현에 힘입어 존재를 성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1회의 문경이, 2회의 황진숙에 이어 3회의 박모니카가 올해의 작품상의 영예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들이 앞으로의 수필 문단을 이끄는 선두에 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에 고경서의 두꺼봐 낭자한 토속적인 문체를 발휘하여 판소리 한마당을 감상하는 감회를 선사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비롯한 건설 현장의 투기판에 기승한 편법에 대한 세태고발은 잠옷 의미심장합니다. 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에 두꺼비의 우화를 곁들였는데 심층 묘사와 농익은 문장 기교가 뛰어납니다. 탁월하게 능숙한 솜씨로 주제를 맛깔지게 정리합니다. 이한의의 글쓴이의 밤. 저자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문학적 광의를 입힌 현란한 글쓰기로 독자를 압도하는 탁월함을 노정시킵니다. 비를 상징어로 내세워 습기를 머금은 글쓰기의 악망은 어둡고 축축한 현실 속에 빛이 스며들기를 기원한 데서 비롯합니다. 그러한 절망과 희망에 대한 역전의 반어법 속에 속 깊은 인간애와 밝은 미래에 대한 수레가 간절합니다. 김만현의 마당. 이 작품은 유일하게 심사위원 전원의 추천을 받는 기량을 보여줍니다. 마당의 사계를 펼쳐놓았는데 수필의 정석 같은 글입니다. 표현의 서정성에 힘입어 흘러간 시절의 풍경화가 그린 듯 눈앞에 선합니다. 차지고 연근 곡식들 광으로 들여보내고 빈 땅으로 들어앉은 마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어머니가 가만히 어지러운 현실을 다독입니다. 김삼복의 내력에 대해서는 100년의 기독 유물인 종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작품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충분히 장식할 만합니다. 타종 예식의 묘사를 관통하는 종직이 할머니의 한 생애가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여성이 종직이었던 특별함, 그리고 한 고장에서 3대를 이어오는 삶의 궤적이 수필 한편에 실려 있습니다. 저자는 종과 할머니의 내력을 자세히 남기는 것을 쓰는 자의 사명감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삼의 따배기는 신선한 어머니의 삶에 대한 서술이 눈물겹습니다. 따배기로 상징되는 어머니의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하게 합니다. 굽이치는 사연을 절절하게 쏟아냅니다. 바벨을 단번에 들어올리는 유도에서의 방식을 어머니가 무거운 대야를 머리에 올리던 동작에 비유하는 장면에서 어머니의 삶은 한편의 인물화를 완성합니다. 다음에 김희정의 새로 고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스마트폰에 빙의시켜 그 모습을 성찰합니다. 수시로 변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모습은 그대로 저자의 현재 모습입니다. 삭제가 쉽게 이루어지는 다중인격이 용이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이 깊은데 이는 전반적인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포장을 달리하는 자신의 진목록에 대한 고민의 토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독자로 하여금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다음에 윤승원의 물수리의 사냥법. 취업전선에서의 저자의 노력을 물수리의 사냥법에 비교합니다. 맹국류인 물수리는 사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자랑합니다. 저자도 못지않습니다. 스스로를 분석하여 취업의 행로에서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합니다.
물수리에 대한 성실한 관찰을 자기 성찰과 교차시키며 그를 전개시키는데 작금의 현실을 비춥니다. 조미정의 남두육성. 직접 경험한 별 탐색기가 풍성합니다. 북두칠성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한 남두육성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잘 풀리지 않았던 나날들을 회상합니다. 형상화에 있어서 일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 자신도 빛나는 별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소재가 특별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견인하는 것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정진의 물도 그 어느 날의 기억입니다. 부엌에 불씨가 꺼지면 안 되고 물 항아리가 비면 안 되던 시절의 이야기는 지금은 먼 시절의 풍경입니다. 마음속에 정물화로 남아있는 물 항아리와 그를 지켜낸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의 단란했던 한때의 이야기가 두런두런 들려오는 듯합니다. 굴풋한 날단거리, 물거리, 물아범, 손대기 등 잊혀지거나 생소한 낱말들이 글 전편에 짙은 음향을 퍼뜨립니다. 이상 10편의 선정 작가들이 앞으로 수필 지평을 넓혀 가시기를仰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한 분 한 분 아주 세심하게 네. 정성껏 살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애써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좋은 수필은 그렇게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작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좋은 작품을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박모니카 작가님께서는 모쪼록 저희의 이러한 좋은 취지를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에세이 10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작 삭 박모니카. 위 작품은 2020년도 월간 좋은 수필에 발표된 신작 수필 253편을 대상으로 한 우수작 심사에서 올해의 베스트 에세이 10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패와 상금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23일 월간 좋은 수필 발행인 서영훈. 박모니카 작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쓰셔서 베스트 에세이 수상자로서의 위상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상 소감 잠깐 들어볼까요? 가장 멀리 있는 친구가 가장 넓은 세상을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살은 사실은 이제 지방지에 시경의 아침이라고 하는 지방지에 제가 시 해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수필가가 본 시의 세상입니다. 제가 시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수필가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시경의 아침을 쓰면서 제 글을 퍼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한 번씩 이렇게 뒤져보잖아요. 근데 그 뒤져볼 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글이 뭐라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적어주시고 블로그에 담아주시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데 있느냐, 이것은 이성의 힘이 아닌 것은 어렵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단이 되어서 달과 지구와 태양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때로는 거의 삭처럼 나타나지 않는 저희 모습, 그런 거를 정말 태양처럼 밝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심을 글로서 좀 써야 되겠다. 그때 마침 우리 노예숙 편집장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써라. 그래서
잘 쓰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뵙고 싶었던 선생님들이 다 오셨어요. 김동식 선생님, 특히 서숙 선생님, 또 좋은 선생님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뵈니까 제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떨려서 말도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한 좋은 수필, 또 좋은 수필의 그 취지,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만약 제가 아시는 분이 저를 뽑았다고 하면 저도 신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를 전혀 모르고 저도 잘 몰랐는데 뵙고 싶었던 분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더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제 더 열심히 써야지. 수필이라는 것이 어떤 시보다도 아름답고 소설보다도 훨씬 드라마틱하다. 그러면서 응축되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 장르가. 난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해서 너무 긍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저는 수필가라고 그러지 시인으로서 이야기 안 합니다. 시도 몇 번 쓰긴 썼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필을 꿋꿋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심사위원님을 비롯하여 특히 또 좋은 수필을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또 그 영향력이 골고루 수필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감사하는 말 인사로 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는 제가 정호성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수선화에게 가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우지 마라. 애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애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말과 함께 우리가 전부 다 가슴속에 애로움이 있잖아요. 그 애로움을 같이 손잡고 수필이라는 이 좋은 장르를 끝까지 키워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서 저도 맹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멋진 수필 작품처럼 멋진 수상소감이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에세이 작품집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2021년도에 선정된 그 10분의 작품 한 편하고 2편을 더 받아서 실었고요. 전년도 1, 2회 수상작가의 대표작을 심사평과 함께 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베스트 에세이 수상작가의 그 작품들이 널리 읽혀지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꺼이 이 책을 정말 아무 이익도 나지 않는데 출판해 주신 우리 서영훈 발행인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진 분위기에서 시상식을 치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빕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